네, 2026 수능 특강 영어 17강에 주어진 문장에 적합한 위치 찾기 4번부터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번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유형들은 however이라는 이제 접속사가 있는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먼저 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however이나 but 같은 게 나오면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될 건지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적 동물은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벗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문화적이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속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대시라는 지시사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이제 맞춰 가야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이 들어갔을 때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것 같은지를 인제 유추해 봐야 되는 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시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주어진 글에서 나온 2차어들의 의미하는 바를 꼭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That isn't to say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 평생 학습자들이 이제 전문가여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야기가 뭐 평생 학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자, 평생 학습자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거는 앞에서 아마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평생 학습자들은 학습을 하려고 하나 봐요. 하지만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we improve our problem solving skills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with the intrinsic desire 했으니까 어떤 내재적인 내가 탑재하고 있는 이런 소망, 어떤 열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 하고자 하는 열망이냐면 to learn, 배우고요. to love the process of learning 했으니까 학습의 과정을 좋아하는 그런 욕망으로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느냐? 배우고자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인제 네, 이따가 정리할게요. 자, lifelong learners too 했으니까 이제 평생 학습자들도요. 역시나 frequently 자주 뭐 하냐면 interdisciplinary thinkers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종종 inter 하면 인제 넘나드는 거죠. 그 disciplinary 하면 인제 뭐 학습에 아니면 뭐 공부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인제 어떻게 해석되냐면 여러 분야를 융합하는 정도로 해석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inter 넘나드는 거고 여러 가지 disciplinary 하면 인제 분야니까 여러 분야를 융합하는 그런 이제 사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평생 학습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계속 여러 가지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see the value of the complexities and subtleties 했으니까 이런 복잡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세부 사항들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어떤 개념들의 일단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념에서의 이런 복잡성과 세부 사항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배우고 또 저기 가서도 배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죠. 언제 이런 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어떤 다른 분야, 문제가 있는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지금 평생 학습자들 얘기를 하면서 평생 학습자들 이 사람들 여러 분야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한 분야에서의 아이디어가 다른 분야에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사람들 알고 있지?"까지 얘기 나오고요. On the contrary 반대로 그들은요. 상당히 뭐 하게 되냐면 상당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대요. 근데 어디에서 그들의 지식이 끝나고 어디에서 그들의 지식이 시작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on the contrary가 들어가려면 대조적으로 반대로 뭐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역접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이 사람들 알고 있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은 그들의 지식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on the contrary, 오히려 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n the contrary는 rather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답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시 보세요. 자, 아이디어, 그 한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여러 분야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의 전문가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들은 알고 있어. 그들의 지식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계는 있지만 모든 곳에서 전문적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those 이러한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이러한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이런 한계는요. 또한 드러낼 수 있대요. 언제 협력이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언제 뭐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의 선두를 따라가야 되는 시기와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시기를 또한 알게 된다라는 역시나 좋은 점이 있게 되는 거죠. In this approach, 이런 접근에서 봤을 때 평생학습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전문 분야든 이제 개인적인 삶이든. 그래서 그 이제 평생학습은요, 우리가 뭐 하게끔 이제 뭐 격려를 하냐면 우리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요. 동사 1번.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상황이 기능하는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뭐 하는 것을요? 이제 중요한 것에 맞춰 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허락을 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평생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생학습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이유를 1번 뒤에서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융합사고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런 융합사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딱 가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렇다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언더 컨트롤에 집중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오히려 시작과 끝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의식, 인식을 하는 것이 협력을 이제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선두를 따라갈 수 있게, 지도를 따라갈 수 있게끔 이제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져. 그럼으로 인해서 또 5번에서는 또 좋은 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이제 문제였는데 지문의 어떤 난이도는 되게 쉬운 편이었지만 문제를 풀어내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자, where their knowledge ends and where it begins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이번 뒤에. 그런 다음에 바로 이러한 자기 인지적인 그런 이제 그 한계를 이렇게 들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접속사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서도 여기서는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었고 바로 이어져야 된다까지도 생각을 하면 글의 흐름이 잘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oday's world 했으니까 오늘날의 세상에서 with mass media 했으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 대중매체를 가지고 세상은 점점 덜 국제화가 되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어떤 이제 오늘날의 대중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뭘 가지고 있냐면 대중매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지화는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양성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n today's world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이 들어가려면 그 앞에서는 아마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양성 그러니까 "국제화는 떨어졌지만 다양성은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문상의 내용을 봐도 되고요. 여기 이제 국제화는 떨어지게 된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live in a world."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죠. 항상 이제 매우 다양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다양하냐면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모두에서 적응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응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성들은요. over 뭐 넘게 이런 뜻이니까 over many years of human evolution with a limited conflict 했으니까 제한된 어떤 이제 충돌, 갈등과 함께 인간 진화의 수년에 걸쳐 가지고 존재를 해 왔습니다. 자, 다양성이요. 지금만 있는 거 아니고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성이 있었다. 근데 주어진 글에서도 지금은 국지화가 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양성은 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되겠죠? 자 initially 인제 원래는요. 자 그러면은 초창기에는요 라고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시작이 되었냐면 과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많은 어떤 대부분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냐면 경쟁이 있었던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연 자원에 있어서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생존과 그리고 이제 특정한 어떤 사회의 펑셔닝, 기능을 위해서 필요해지는 천연 자원을 위한 경쟁이 있는 곳에서 보통 이제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거 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의 예는요. was 똑같이 과거 동사입니다. 바로 경쟁이었습니다. 그 플레인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죠. 이것의 한 예는 경쟁이었는데 어떤 평원 인디언들 근데 이제 뭐 어떤 자신의 영토라든지 아니면 버팔로를 위한 이런 이제 버팔로에 있어서의 인디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경쟁이 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버팔로가요.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 평원을요. 그래서 무엇을 야기를 했냐면 이런 부족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을 야기를 한 거죠, 그 인제 영토를 위해서. 그리고 인제 그 버팔로를 위해서도요. 그들의 주 음식원이었던 그런 버팔로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although these conflicts 지금 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과거 얘기를 오늘날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과거 얘기가 끝나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충돌들이 종종 심각하긴 했지만 그것들은 또한 국지화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여기도 were 과거 동사죠. As a result, 결과로 많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들은 이런 인디언들처럼 시대 어떻게 됐죠?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능성을 증가시켜 왔다. 시제가 현재 완료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과거 얘기가 끝나는 5번의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팔로를 두고 싸웠던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날은 그때 버팔로를 가지고 싸웠던 그 시대처럼 뭔가 지역이 국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위한 다양성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처음에 무슨 얘기가 들어갔냐면 자, 처음에 들어갔던 얘기가 물리적,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이요. 인류 사회에서 다양성이요. 미안해요. 자, 물리 사회적인 다양성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게 되니까 이것이 인류 진화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 갈등 처음에 1 번부터 무슨 얘기 나오냐면 "초기 갈등은 뭐 어땠냐면" 하고 설명을 해 주고 있죠. 초기 갈등은 아마 천연 자원을 위한 경쟁이었을 거예요. 뭐 먹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걸로 경쟁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주면서 그러니까 평원 인디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원 인디언들이 뭘 갖고 싸우냐면 버팔로 사냥, 버팔로나 아니면 영토에 있어서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뭐 심각은 했지만 국지적이었어요, 국지적.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5 번에 딱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서 "자 과거에는 그랬지. 근데 오늘날에는 국지적이지는 않아. 대신 근대 다양성은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 이어진 얘기가 그래서 갈등이 오히려 갈등 가능성이 증가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제를 확인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has become이라고 시제가 나오는 시점에 그전에 한 예가 이제 이번 뒤에서 예가 시작이 되면서 was 과거에 그랬어. roamed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는 있었지만 꽤나 이제 국지화되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현대 사회가 덜 국지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문화들도 인제 많이 접촉을 하게 돼서 "다양성도 많아졌어."라고 인제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인제 5 번으로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연결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시간상의 순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점은 뭔지,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뭔지, 달라진 점은 일단 국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대로 이어졌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갈등은 여전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5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students 학생들은 want to know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도구들이 종종 이런 검열을 당하는지 써 이제 알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why 의 Their favorite tools 주어 are 동사에서 의 주동 어순으로 나왔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들은 왜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지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 그들로부터 앗아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제한이 될 수도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학생들은 궁금해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검열 이유. 검열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검열 이유가 뭐야? 를 궁금해한대요. 이 문장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아무 단서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 글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글이 이어지지 않는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앞뒤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을 찾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아래에 넘어가 볼게요. 자, 시티즌십 했으니까 디지털 시민권,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 했으니까 개인 정보는요. 굉장히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대요. 논의 항목이래요. 근데 무슨 논의 항목인데 무엇을 위한 논의 항목이냐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도가 높은 논의 항목입니다. 자,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건 정보를 얼마나 해독할 수 있느냐, 뭐 정보 어떤 해독력 교육자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래요. 그래서 뭐 디지털 시민권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리더십이라든지 뭐 인터넷 안전, 개인정보 이거를 그러니까 디지털을 일단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겠죠. 자, 선생님들은요, 지금 무슨 입장을 시작을 했냐면 선생님 입장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들이요. 자, 그럼 교육자들은 concerned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술의 양을요. 근데 학생들이 노출되는 기술의 양 수동태로 쓰였죠. 근데 이제 노출이 되어지는데 어 on a regular basis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그 학생들이 노출이 되어지는 그런 기술의 양에 있어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re debating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술 도구를 수업 시간에 다루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고민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자 안에는 이런 교육의 행정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관리자들도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요? 얼마나 많은 자유를 그들이 선생님들에게 줘야 할지, 뭐에 관련돼서 이런 플랫폼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수여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디지털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인가, 또 교육 행정자들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을 to use network services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를 학생들이 사용하게끔 허락해 주는 데 있어서도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대요. 근데 사용은 하되 개인적이든 교육적인 사용을 위해서든 네트워크 사용량 어떻게 할 거야?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을 걱정을 하게 된대요. 자, 교육자 중에는 또 부모님도 계시겠죠. 부모님은 또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아이들이
인제 그 인터넷상에서 exploited 됐으니까 착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합니다. 자, 교육자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자유를 주면 얼마나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해줄 거야? 학생들한테 얼마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얘가 인제 인터넷에서 착취가 되면 어떡하지? 잘못 이용되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교육자들, 엄마 아빠를 포함한 많은 교육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They question. 그들은 궁금해하고 있죠. 왜 교육이 따라오지 않는지, 그들 자신의 기술 선호를 왜 따라오지 않는지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왜 선생님들과 행정자들, 왜 교육자들이 그런 가능성, 근데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에서 그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왜 보고 있지 않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4 번의 답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4번 뒤에 있는 they는 앞에 있는 parents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또는 교육자를 받아줘야 돼요. 이 교육자들이 의문을 품습니까? 왜 교육이 나를 맞춰주지 않는지, 왜 교육이 나의 가능성을 보지 않는지를 의문을 품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의는 누구다? 여기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4 번의 답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앞에서 교육자 입장만 얘기하다가 이제 뒤에서 갑자기 교육자의 입장을 반대하고 이 걱정들을 이제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4 번에 그들의 의문을 품는 건 학생들이 '왜 내가 내 선호에 맞춰주지 않는 거야? 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지 않는 거야?'라고 의문을 품는다라고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걱정은요. 인제 다시 그 교육자들에게 되돌아갑니다. 이런 걱정이 교육자들한테 다시 되돌아가요. 그리고 그 교육자들은요. 뭐 해야 되냐면 인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인제 동시에 뭐 하면서 몇 가지 이런 이제 관점들을 그들의 어떤 논의에 가져오 오는 동시에 이런 문제들도 다 의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제 교육자들도 걱정을 하는데 인제 그 동시에 학생들도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모두 아울러서 우리 교육자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중요하죠. 자, 그럼 교육자에게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제 이걸 가르치는 교육자들한테서는요. 그 첫 번째 입장. 자, 교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기술 도구, 양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인제 방법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인제 그 논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허용 범위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인제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인제 자녀를 걱정을 하죠. 자녀의 착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을까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4 번에 들어가는 게 '그래,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은?' 이 학생들은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왜 감시를 하느냐? 첫 번째 의문을 심어주는 거죠. 학생들의 의문 첫 번째 뭐였죠? 왜 나의 어떤 선호를 왜 인제 인지해 주지 않느냐? 왜 내 선호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인제 처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의문 두 번째가 그다음 문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의문 두 번째는 나의 가능성을 왜 봐주지 않느냐. 어. 지금 주어진 글에서 인제 이문 첫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 여기 있는 부분이었죠. 바로 무슨 부분이었냐면 "왜 나를 인제 감시를 하느냐. 감시와 제한을 왜 하느냐." 에 대한 얘기였고, 이어서 인제 그 4번 뒤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자, 그럼 나의 선호를 왜 무시를 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왜 봐주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5 번에 이 모든 것이 교육자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다.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지시를 해 주고 관점을 다 인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답은 4 번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선생님이 인제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주는 시간이 더 길어요, 지금 이렇게 17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고 답을 골라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왜 이거를 답으로 고를 수밖에 없는지를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맞은 문제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얘가 답이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학습 방법이에요. 자, 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thus 그러므로 자 마지막으로 연결사 한 번 더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수백 년 동안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요. The divine 했으니까 이제 성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대조적인 인간과 반대가 되는 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수백 년? 근데 이제 수백 년 동안 과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창의성이라는 것보다 얘는 신과 관련이 있다. 인간이랑 반대로 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어져 왔대요. 이제 이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니까 이제 뭔가 마무리를 지어주게 될 거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예요. 근데 무슨 예냐면 왜 역사가 중요한지, 근데 특히나 old histories 있으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가 왜 중요한지의 하나의 예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By taking a closer look 했으니까 이제 creative이 그 자체 그 단어 그 자체를 가까이 면밀히 살핌으로써 제공이 되어질 수가 있대요. 자, 역사가 왜 중요해? 바로 creativity 그 단어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 봐. 자, 이 용어의 어원적인 그 뿌리는요,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게 되냐면, the Latin verb 했으니까, 라틴어의 동사형이 creare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그것은요, 이 단어는요,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앞으로 가져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이거는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그러니까 그거의 예, 바로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단어. 자,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예전 라틴어 동사에서 왔어. 이거는 뭔가를 만들다 아니면 뭔가를 앞으로 가져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용어야. 자, 하지만 이 개념은 그러니까 뭐죠? 적용이 되지 않았었대요. 인간의 창의성에는요.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자, 지금 수세기 동안 창의성이라는 용어 인간한테 주어지진 않았었어. 이거 뭐랑 똑같죠? 주어진 글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같은 얘기를 하면서 thus라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설명이 뭔가 있어야 thus 그러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하지만 이 개념은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모든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thus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람한테는 포함이 안 됐는데 대신에 크리에이션이라는 그 아이디어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신이랑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인제 그런 자연에 생산해내는 그런 힘과 관련이 되어 있었어. 다른 용어인 art나 artist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어떤 아트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다른 용어도 were applied to human forms 했으니까 이 다른 용어는 사람이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만들든 예술적으로 만들든 사람이 만드는 형태에 적용이 됐었어. 두 개를 분리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아트라는 개념은 어떤 인간의 기술적인 예술적인 제작 형태 모두에 적용이 되었다. 근데 크리에이티브는 인제 그 뭐 신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as such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as such 별표 쳐 놓고 무슨 뜻이래요? 따라서란 뜻이래요. 따라서. 자, 따라서 the earliest 가장 초기 13 세기에 있었던 사용 근데 create의 어떤 사용은요. 아주 그러니까 수동적인 과거 분사였대요. 그래서 인제 13 세기 가장 초기에 사용됐던 이 용례는 과거 분사, 수동태 과거 분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was created라고만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it is only in the 15th century 했으니까 15 세기가 되어서야 현재 시제 라는 ing 형태가 현재 시제와 그리고 present participle 뭐죠? participle 했으니까 인제 현재 시제와 현재 분사가 인제 began to be used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때 강조 구문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비동사 대 세팅해 놓고 여기 사이에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only 구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뭐 되어서야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15세기가 되어서야 현재 시제와 현재 분사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thus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현재 그러니까 15세기나 돼야지 그랬으니까 사실 그전에 13세기부터 14세기를 거친 그 수백 년 동안 인제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은 신과만 관련이 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 개념은. 자,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 우리 앞에서는 그래서 13세기에서는 이렇게 뭐 인제 원래 이렇게 사용됐었어. 처음에 creator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었어. 그러다가 이제 15세기가 되어 가지고 그제서야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사실은 신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야. 과거에 신이 만들었고 자연에서만 생성이 될 수 있는 현재 인간의 기술과는 동떨어진 그런 개념으로 봤던 거지라고 인제 주어진 글에서 들어가고 나서 이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이 신과만 관련이 있다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디스라는 표현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처음으로 인제 그 도전을 받았다. 르네상스 시대에서 처음으로 도전을 받았고 또 이제 replace 더 많이 대체가 되었다. 근데 다소 전적으로 꽤나 전적으로 인제 그 계몽 시기 그 시대에 거의 완전하게 대체가 되었다라고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his라는 표현 때문에 답은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창조성이라는 거 인간이 아니라 신과만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니까 십수백 년 동안은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수동태 과거 분사로만 사용됐고 15세기가 되어서 현재 시제와 현재 분사 시제로 사용이 돼서 사람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걸로 보이는 게 결국에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였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라는 2차어를 봤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인제 역사가 중요한 이유 처음에 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의 중요성. 창의성이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creativity 창의성. 이 단어를 보면요. 인제 이 용어가 어디에서 있냐면 얘는 인제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만드는데 대신에 여기서 however 하지만 이 개념은 인간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서요. 1번 뒤에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고 대신에 신과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예술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예술이라는 게 창의성과 반대로 얘가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지. 창의성은 신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 번에 15 세기가 되어서야 인제 여러 시제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쪼끔씩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5 번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전에 수백 년 동안 창의성이라는 거 인간이었어. 아니 신이었어. 신과 관련이 있는 거였어. 이 개념이 15 세기 이후 인제 어떤 르네상스와 계몽 시대에 대체가 되었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제 라틴어에서부터 어떻게 사용이 됐었는지 그걸 쭉 설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디스컨셉션이라는 표현에서 만약에 디스라는 뭐죠? 그 2 차어가 없었다면 문제를 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지만 디스컨셉션 때문에 인제 답을 5 번으로 구할 수가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쪼끔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